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객실을 보유한 호텔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100년 역사의 힐튼? 아니면 거대 공룡 메리어트? 정답은 건물 한 채 소유하지 않은 에어비앤비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숙소가 약 800만 개, 글로벌 호텔 체인을 압도하는 숫자인데요. 건물도 없는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전 세계 모든 집을 자신의 객실로 바꿔버린 걸까요? 호텔은 방 하나를 늘리려면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사람을 뽑고 막대한 돈과 시간이 필요하죠. 반면 에어비앤비는 다릅니다. 사진 몇 장을 찍어 올리는 것만으로 평범한 가정집이 곧바로 수익을 내는 숙소로 바뀌는데요. 내 집에 남는 방 하나, 비어있는 집 하나가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게 돈이 되네. 그때부터 집은 더 이상 사는 곳이 아니라 상품이 됩니다. 그 시작은 월세조차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몰렸던 브라이언 체스키입니다. 하룻밤 재워주고 시리얼 한 그릇 줄게, $80만 줘. 거실에 에어 매트리스를 깔고 직접 만든 사이트 에어베드 앤 블랙퍼스트에 사진을 올리는데요. 놀랍게도 3명이 예약을 합니다. 당시 대형 컨퍼런스로 도시의 모든 호텔방이 동나버린 덕분이었죠. 거실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과 잠을 자고 시리얼을 나눠 먹는 이 기묘한 숙박. 처음엔 통했지만 행운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자 예약도 투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았어요. 곧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30,000까지 빚이 불어났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체스키는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꺼내듭니다. 당시 미국 대선 후보였던 오바마와 맥케인의 얼굴을 넣은 시리얼을 디자인해서 판 것인데요. 그렇게 시리얼로 버티며 간신히 투자를 받아냅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죠. 돈이 생기고 사이트를 고쳤는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예약을 안 할까? 체스키는 책상 앞에서 고민하는 대신 직접 움직입니다. 뉴욕으로 날아가 호스트들을 하나하나 만나며 정답을 찾는데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이에 낯선 집에서 자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숙소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던 것이죠. 체스키는 호스트의 얼굴과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자의 솔직한 리뷰를 통해서 낯선 집을 믿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어둡고 지저분해 보이던 방 사진을 직접 다시 찍어 올립니다. 마치 잡지 화보처럼 머물고 싶게 보이도록 말이죠. 사진으로 시선을 끌고 프로필로 경계를 낮추고 리뷰로 확신을 주자 마침내 예약 버튼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에어비앤비의 예약은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에 들어서는데요. 예약이 늘어나자 체스키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왜 여행을 떠나는가? 그는 숙소 예약에서 멈추지 않고 여행 전체로 판을 넓힙니다. 이제 여행의 기준이 장소에서 경험으로 바뀌었다고 봤기 때문이죠. 멕시코에서는 레슬링을 배우고 도쿄에서는 스타 셰프에게 요리를 배우는 식으로 현지인의 삶을 사는 여행으로 바꾼 거죠. 그 결과 전 세계 220개국, 10만 개 도시로 확장하며 누적 게스트 15억 명을 돌파합니다. 그야말로 숙박의 판을 바꿔버린 회사가 된 겁니다. 하지만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순간 사상 초유의 재앙이 닥칩니다. 바로 2020년 팬데믹이죠.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히자 단 8주 만에 매출의 80%가 증발합니다. 모두가 에어비앤비의 종말을 점쳤는데요. 하지만 체스키는 직원의 25%를 감원하고 마케팅 비용을 $10억 줄이는 초강수를 두며 버팁니다. 그러자 반전이 일어났죠. 멀리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깝고 사람 없는 독채로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에어비앤비는 그해 12월 나스닥에 입성하는데요. 공모가 $68였던 주가는 상장 첫날 $144까지 치솟으며 시가총액 $1,000억 돌파합니다. 세계 3대 호텔 체인인 힐튼,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인터컨티넨탈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높은 수준이었죠. 그리고 2022년 사상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순이익만 약 $19억 기록하죠. 에어비앤비는 이제 단순히 낭만을 파는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숫자로 증명하는 압도적인 현금 창출 기기가 됐는데요.
실제로 2025년 연간 매출은 약 1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했고 순이익은 25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는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 내고 투자할 거 다 하고도 현금으로만 약 6조 원이 남았다는 뜻인데요. 마진율로 따지면 약 39%인데 이것은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건물 한 채 없이 전 세계 숙박 시장의 수수료를 흡수하는 에셋 라이트 모델이 얼마나 무서운 수익 구조인지 이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에어비앤비가 커질수록 현지인들의 원성도 높아집니다. 집주인들이 수익을 쫓아 너도나도 에어비앤비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세를 주느니 여행객 한 명 더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니까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숙소가 1% 증가할 때마다 임대료는 약 0.018%, 집값은 0.016% 상승한다고 합니다. 도시 집값 상승의 숨은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죠. 결국 살 공간이 사라진 주민들은 짐을 싸야 했는데요. 여기에 소음과 쓰레기, 무분별한 관광까지 더해지자 전 세계 도시들이 움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뉴욕인데요. 2023년 뉴욕시가 강력한 단기 임대 규제를 시행하자 에어비앤비 등록 숙소가 22,000개에서 단숨에 3,000개 미만으로 85%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사실상 핵심 시장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 역시 이미 강한 규제 아래 관리되고 있는데요. 경제 분석가들은 이를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규제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이 막히면 매출 성장은 둔화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최근 1년간 에어비앤비의 주가는 120에서 150달러 선의 좁은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은 이제 더 보여줄 게 있겠어? 라는 시장의 의심이죠. 결국 체스키는 다른 길을 찾습니다. 한 달 이상의 장기 숙박 서비스를 강화하며 디지털 노마드라는 새로운 수요를 흡수하고 단순 숙박 앱이 아닌 하나의 주거 솔루션으로 진화해 규제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 AI 여행 비서를 앞세워서 취향에 맞는 여행을 설계하고 박물관에서의 하룻밤, 영화 속 공간을 재현한 숙소처럼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경험으로 차별화해 나섭니다. 도시의 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행의 미래가 될 것인가. 그 경계 위에 서 있는 체스키. 과연 그가 꿈꾸는 여행의 낭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내 집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며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물. 오늘의 동물사전 브라이언 체스키였습니다.